안녕하세요, 아트시네입니다. 오늘은 중벌 마무리부터 완성까지 하는 수채화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중벌 마무리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되는 거는 그렇게 길지 않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벌 마무리부터 하는 단계는 뭐냐면 단계가 제대로 안 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밖에 안 칠해진 곳을 한 번에서 3번 정도 더 칠해주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사광 쪽에 보색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런 보색들을 조금 더 얹어주면 좀 더 컬러풀한 그림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무채색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파란색 계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할 때는 화홍 700알 붓을 써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채색 원기둥은 그 전에 썼던 색깔을 다시 한번 섞어서 물을 최대한 뺀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또 물을 다 빼버리면 터치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도 덩어리가 너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어두운 부분 쪽에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면 됩니다. 눈을 흐리게 뜬 다음에 빈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빈 곳이 있다면 그 부분에다가 비슷한 색깔을 만들어서 터치를 채워주면 그 부분이 혼자서 동떨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눈을 흐리게 뜨던지 멀리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반사광으로 썼던 색깔인 보랏빛인데 울트라마린이 좀 많이 섞인 보랏빛의 색깔을 한 번 더 섞어서 울트라마린하고 오페라를 섞어준 색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짝 맞춰줍니다. 튀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색이 너무 강하면 안 되고 한 요 정도 톤으로 나오게 해서 넣어주고 싶은 부분들한테 살짝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말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터치를 해주시면 되고 윗부분도 반사광이 안 생기는 부분이지만 살짝 칠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어울려지니까 반사광만 혼자 튀지 않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톤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림을 그릴 때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아랫부분 그림자까지 마무리 해주시고 마른 다음에 한 번 더 넘어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따뜻한 계열의 갈색 원기둥을 해볼 거예요. 한 번 더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고 시작을 할 건데요. 어두운 부분이 어둡지 않아서 한 번 더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색깔이 섞이면서 살짝 번지고 사라진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주는 개념으로 어두움을 한 번 더 발라줍니다. 그리고 물을 섞어서 주변하고 어울려지게 터치를 살짝 해주시고요. 주황색을 살짝 섞은 갈색을 밝은 부분에 발라줍니다. 노란색 계열도 살짝 섞어주면서 윗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요. 따뜻한 계열이니까 따뜻한 색깔의 밝은 색을 사용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사광 색깔이 녹색 계열을 저는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녹색 계열을 만들어서 반사광도 같이 칠해줍니다. 갈색에 녹색 계열이 살짝 섞이게 되면 채도가 떨어지는데 아예 섞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고 터치로 그 색을 같이 섞어주는 것도 괜찮은데요. 터치를 섞어주면서 채도를 낮추고 싶을 때는 터치를 가볍게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세게 문지르게 되거나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얹어주게 되면 터치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뭉개지게 됩니다. 그 점을 좀 조심을 해서 터치를 가볍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섞지 않더라도 터치가 얹어지면서 투명하게 채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물체가 어느 정도 됐다면 그림자로 넘어와서 그림자의 단계도 자연스럽게 내주면 되고요. 그림자 끝에 부분에 이제 푸른색 계열이 있는데 이것도 푸른색을 여기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주변에도 넣는다던가 아니면 반사광 색깔을 여기다가도 조금씩 넣어줄 겁니다. 지금 갈색 원기둥을 보시면 나무 색깔이잖아요. 나무도 원기둥인데 기본적인 색깔을 공부하고 싶을 때는 갈색 원기둥 연습을 한 다음에 나무 풍경화를 그리게 되면 훨씬 더 쉽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그리고 싶을 때 그게 어떤 도형인지 한번 보시고 그거에 이제 필요한 색을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계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계열의 원기둥도 마찬가지로 갈색을 한 것처럼 똑같은 과정으로 하게 됩니다. 보다는 파란색 원기둥이 좀 큰 원기둥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단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이것도 어두움부터 다시 한번 연결을 해준 다음에 그림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단계 해주면서 아랫부분까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사광 색깔은 파란색 계열에다가 갈색이나 주황색 계열을 섞으면 살짝 녹색빛이 살짝 도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녹색 계열하고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녹색을 사용해서 채도를 밑에 떨어뜨려 주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밝은 부분에서 채도를 떨어뜨릴 때는 연두색을 살짝 섞어서 떨어뜨려줘도 괜찮고요. 아니면 노란색을 살짝 섞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녹색 계열이 나오면 어색하니까 여기서 연두색이나 초록색 같은 걸 섞어서 이 아랫부분에 터치를 살짝 넣어줍니다. 그런다고 이제 뭐 파란색이 파란색 같지 않아 보이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서 채도를 떨어뜨려주고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림자를 하기에는 여기가 아직 안 말라서 할 수 없으니까 위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윗부분이 마를 동안 다시 아랫부분으로 내려와서 그림자부터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거의 완성까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자도 다 됐으면 여기 부분이 조금 덜 풀리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원기둥 3개 완성이 다 되었고요. 무채색 원기둥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냥 원기둥 흰색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진짜 어두움을 까는 무채색을 먼저 깐 거고 그걸로 연결해서 나오는 원기둥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는 원기둥하고는 색이 매우 다를 수 있어요. 사실적인 거를 들어가기 전에 기본을 먼저 제대로 해놓고 들어가면 이게 외워서 그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게 어느 정도 기본 바탕이 돼야 나중에 사실적으로 그릴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터치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막 물을 흘려서 내린다던가 아니면 번지거나 뭐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붓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먼저 알고 있으면 다른 거를 할 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수채화 원기둥을 보여드렸습니다. 갈색 계열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나무 기둥의 기본적인 색깔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초반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런 수채화를 기본적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때 가서 관찰 방법 수채화를 들어가면 다른 거를 할 때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란 계열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것들이지만 물체를 보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기둥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나간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포카리 스웨트를 실제로 이제 그리게 되면 포카리 스웨트는 절대 이런 식으로 그려지진 않아요. 실사체랑 완전 똑같이 그리게 된다면. 하지만 지금은 기본 수채화, 기초 수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기를 이렇게 탄탄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 수채화 스케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